안녕하세요. 나는 좋은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나의 힘으로 마련한 집에 좋지 않은 인간들이 들어와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생의 먼지까지 청소하고 이혼했다. 여전히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 오래 입원한 엄마로 인해 아빠와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부모란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은가? 아빠는 나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나 또한 책을 들고 아빠 곁에 가서 공부했고 할머니의 밥을 먹으며 일상을 보냈다. 이렇게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다. 엄마의 장례식을 거치면서 아빠가 왜 그렇게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게 했는지 이유를 이해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엄마가 세상에 없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저 살짝 떨어진 어느 병원에서 늘 하는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모든 것을 챙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전에는 무슨 사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게 만든 어미 분이었는데, 아버지, 난 용돈이 많이 필요 없어. 한창 살 것도 많은데 왜 용돈이 필요하지 않아? 친구들과 만난 것도 사 먹고 싶고. 그랬죠. 아버지가 여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도 돼요. 우리 집은 돈이 부족했어요. 그동안 돈을 아꼈던 이유는 어미 병원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 미안했어. 근데 이제 너와 아버지 둘 사이에 문제 없어. 아버지가 나한테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뭔가 더 바쁘게 되고 까기를 준비하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연필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부터 저녁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허전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가 2살이 됐을 때 어떤 날은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음식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할머니와 함께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 갑자기 무슨 소식에 이런 준비를 한 것이냐며 놀랐어요. 너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이고, 떨려. 사실 이 사이에는 혜민이 때문에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 노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혜민이가 더 안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아이고, 떨려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 직장에 합격했어요. 합격 점수가 좀 낮았지만 그래도 노후를 생각하면 좋았어요. 이곳은 경찰청 소속인 범죄 피해자 센터였어요. 아버지가 심리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던 곳으로 전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좀 없었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여가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극을 받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5살 연상의 남성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기 전에 강의를 듣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점심 식사 때마다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죠.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더니 회사에서 함께 영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영어 학원을 함께 다니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과 매일 10시간이 넘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아침을 챙겨주기도 했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차가 있어 결혼 시기를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결혼을 제안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전혀 다른 생각이었죠. 그 후에야 남편은 결혼을 고려하면서 준비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대신 다른 생각에 빠져든 채 굳어져 있었죠. 어쩌면 마음이 변한 건가 싶었지만 남편이 결혼을 꺼낸 이후부터 이야기가 이어지자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서 남편이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어도 결혼 생각에 잠기거나 결혼을 꺼내면 후회한다는 듯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게 우리 아빠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고백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돈을 모아두었던 결혼 자금이 거의 다 소비된다는 소식에 남편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그런데 수술 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에 남편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과거의 욕심과 너무 많은 일들이 몰아치며 결혼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나도 뭔가를 놓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힘들 때마다 의지했는데 당신은 이런 일 생겨도 제게 말도 못 건넬 정도였어요. 이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말 못할 정도로 생각 안 했는데 저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었던 거라서 마음이 아프겠죠? 저는 그런 아픔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2번이나 3번이나. 당신도 이제 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 같이 겪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됐어요. 빨리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럴 때 인사도 안 가고 그러면 돼. 자기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도리어 당신이 저를 너무 작게 보셨다는 생각이 드네. 미안해요. 이 모습도 어릴 때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밤낮이라고 쟤를 보살피시면서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왔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더 강하고 씩씩한 태도로 말해요. 이렇게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훨씬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쟤를 보고 너무 놀라셨어요. 아유, 어떡해. 여기까지 다 왔어요. 안 그래도 한번 보고 싶기는 했는데 정말요. 어머니 입원 소식을 어제 듣고 너무 늦게 왔어요.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 앞두고 계시니까 긴장되시겠죠? 네, 아빠라는 말도 했지만 좀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일단은 지켜줄 때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아직 작은 아기라고 어려운 말은 뭘 하겠어요. 결혼까지 해서 좀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관심을 가져야 할까 하는 놀람은 있고 그게 바로 좋아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어머니하고 같이 비타민화 나눠 복용하다가도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네요. 몇 달 뒤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도 남겨놓고요. 그러면 귀하도상해럼이 될 것 같으니 안녕히 가세요. 딸로 생각하는 정도까지였으니까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좋은 기분이었는지 흐뭇한 얼굴로 옆에서 지켜보더라고요.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 줄 모르더라도 혜민이가 오면 얼마나 많은 웃음과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혜민이가 진짜 딸이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못 봤을까요? 엄마, 혜민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어느 세월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 못 참는다고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내가 태어날 때만 기다리는 거야? 난 그냥 혜민이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하게 돼. 엄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남편이 당황하여 계속 말을 막았어요. 돈 문제로 이러하고 저러하고 못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히 하고 싶어서 먼저 말했죠. 이게 기회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닌 거죠? 아들이 언제 올까 물었어. 정말 빠진 얘가 아직도 인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찔한 머리 하고 있었죠. 아들이라도 아빠를 닮아 그분과 함께하려 하면 모아서 준비하러 다니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쩔 수 없어. 혜민이 좀 가져가야겠다 해. 남편은 처음 아빠를 만난 자리에서 긴장한 채로 앉아 있던데 모두 알고 있던 아빠가 말없이 술을 건넸어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사위가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서 고마워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 우리 아들이 아무한테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너처럼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아빠께 이야기해볼게. 안 그래도 너를 도와줄 방법이 뭘까 고민했어. 돈 걱정 말고 결혼부터 하자. 그리고 한 집을 찾아 시작을 해보자. 남편은 죄송하고 고맙다는 자리에 말이 없이 울었어. 내가 말로 묻겠다 만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 또 전혀 받지 않아도 알아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맞아. 세상은 그런 거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대출을 받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어. 작은 빌라라도 함께 살아가니 기쁘고 실감이 났어. 연결고리도 모자랐던 엄마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시골에서 살아온 시누이가 다행히 도와주고 있는 듯하니 다행이야. 부모님에게도 돌아가면 서울에 꼭 가볼게요. 쳐다보기도 하지 않은 것이 태어나고 나서 자신이 모시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살던 집이 어머니를 모실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어머니도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이 땅도 밟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서 살면 제일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이 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술리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속도가 갑갑하고 답답한데 이쪽으로 좀 가서 편하게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그렇고 집을 팔아버리라고 했어요. 결혼하는데 도우실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되신 것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결혼 후에 좋은 시간 보내던 중 이야기가 나왔는데 걱정했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고 병원비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항상 강조했던 저축도 했어요. 적금을 들고 난 후에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버릇을 들여놔서 매달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없어도부터 시간이 흐르더니 마음속에는 강인함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집으로 내려가신 후 2달도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니, 엄마의 상태가 약간 안 좋아진 것 같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여기서 병원을 다니게끔 매달 돈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건 반반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를 부담하기에는 좀 힘들어서요. 어디에 안 좋은 곳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제 질문에 신우가 당황했어요. 아이 크게 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해서 그래요? 이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상태가 아까 안 좋아진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안 좋아졌다면 위험한 건데요. 저 아가씨, 그러면 일단 다니던 병원으로 가보는 게 어때요? 언니, 엄마의 나이를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서울로 바로 가겠어요? 우리 상황에선 엄마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나 여기서 맨날 힘들게 일하는 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올 때 힘들더라도 진료 기록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낫죠. 아니면 제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볼까요? 그쪽과 어떻게 연결할 방법을 알아볼까요? 좀만 더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언니, 그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건강하세요. 현재 상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보는 것과 다름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아우, 답답하네. 이상한 게 신우는 어머니 상황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한 건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건가요? 아가씨,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언니, 저는 엄마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좀 따라주고 그래야 하죠.
지금 엄마 옆에 있는 사람은 쟤니까 누구보다 엄마 상태를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연희한테 말해줘야 해요. 엄마 상태가 어떤지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해야 해요. 아니면 검사 받으러 가야 돼요. 어머니를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크고 많아요. 어머니 상태를 잘 아는 곳이니까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힘들면 제가 도와줄게요. 이 계산이나 우리가 챙겨야 할 일도 많아요. 상황이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면 되죠. 결국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머니는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아들, 즉 저는 어머니를 집에 모시지 않고 살고 있어서 죄책감을 느꼈고 일상적인 문제가 어떤 감정적인 토론으로 이어져서 상의 끝에 즐겁게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러나 통제력이 풀릴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던 것도 병원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삶이 가난해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시골로 여행을 갔다며 서운해하는 얘기를 전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집과 모두를 팔아나서 함께 행복한 곳에 살고 싶어 해서 그랬던 것이라고요. 함부로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죽음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예기치 않았고 붙잡기를 원했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아들 하나로만 살아왔는데 아들이 시골로 가면 혼자 남아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집에 온 남편이 속상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새 어머니가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말에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엄마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외로운 모양이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목소리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네. 오늘도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괜히 엄마를 거기까지 보냈나 싶어서 눈물이 나겠어. 그래, 적하 모양이네. 근데 여보, 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박자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 자꾸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적 없잖아. 난 정말 어머니 따랐던 거야. 당신이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를 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2년 넘게 병원에서 나하고만 있었거든. 그래서 더 그럴 거야. 이해 좀 해줘.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조작해서 제가 가해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당신은 피해자처럼 구는 시어머니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괜히 더 반응해주면 심해질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이 약해진 걸 눈치챈 시어머니는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잖아. 엄마 수면제 처방 좀 받을 수 없을까? 왜 또 잠이 안 와? 지금이 몇 시야? 그래요. 그들은 일찍 일어나야 해요. 함부로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죽음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얘기는 예기치 않았고 붙잡기를 원했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아들 하나로만 살아왔는데 아들이 시골로 가면 혼자 남아서 삶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얘기는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 가만히 아무 일도 없이 밤을 보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빛 한 점 없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너무 무서웠지만 전화를 끊지 말라는 말에 겁이 나서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밤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어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를 보러 갔을 때는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로 내려갈 때마다 항상 아빠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집을 보러 가자고 해서 경매에서 나온 좋은 집이 있다며 제안했습니다. 궁금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보고 오면 마음이 뒤숭숭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빠가 보여준 집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적금 통장을 주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넣어둔 돈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결혼할 때
너가 알람 다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 당시 너희들은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 아직은 우리 딸을 보내기 싫은 아빠의 마음도 있었고 아빠는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심하게 살았어. 하지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가 뭘 좀 해봐야 해. 이 집을 사면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야. 이제 너희도 좁은 집을 벗어날 때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아빠는 정말 이 집이 내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아빠는 워낙 신중한 편이라서 이런 결정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보니 참으로 신기했어. 아빠의 친구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어. 그 집을 사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기 싫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가로막았어. 문제를 자기 맘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 너 내 말 제대로 들었어? 아버지도 같은 생각이면 믿고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좋은 기회 같긴 하네. 아들아,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얼른 전화 끊고 와.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냐? 나는 그렇게 너랑 할 얘기가 많으면 오라고 했어? 입술만 떠드는 건 천을 넘어갔지? 남편 빼앗겨서 애를 다 했어? 그리고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나도 어머니 문제로 소리 질러졌다. 번번이 어머니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남편은 아무 반응도 안 해서 답답하고 서운했어. 어머니 나만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니까 속이 시원하겠지?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소리를 그러니? 우리 엄마가 지금 거기서 혼자 외롭고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좁아졌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이럴 때면 엄마 좀 더 살갑게 대해주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면 해결될 거야. 주말엔 나 혼자 가라고 하니까 더 서운하지. 지금 누가 봐도 내가 하는 게 며느리를 모셔다 싫어하게 만들고 있어. 뭐라고, 어찌 이러니? 다 오해야 돼. 아, 억지로 원래 어른들 아이들은 다 그래? 괜히 안 했는 말도 했다. 그러고 다 서운하니까 난 이렇게 번번이 나쁜 소리 들으면서 억울하게 살아. 그걸 먼저 엄마 마음 좀 풀고 아이,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고. 너까지 왜 그러는 거야? 아, 나도 힘들어. 엄마는 자기 맘대로 잠 못 자니까? 그리고 너도 자기대로 이러면 어쩌라고. 솔직히 그때 너도 엄마가 시골 가도 좋아해. 진짜 모시고 싶은 마음이란 것도 있지? 그때는 있었던 일이야. 이제는 남편마저도 어느새 시어머니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눈길로 저를 본 것 같았어요. 난 왜 그랬을까요? 당신과 결혼해서. 하나하나 따져봐도 결혼을 왜 했을까요? 결혼식을 해도 결혼 비용은 없어서 병원비만 치르던 효자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심 다 졌어요. 어지럽게 들리는 어머니의 말로는 내가 천하의 나쁜 여자로 보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신과 함께 병원을 찾아간 지도 1년 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여기 살고 싶다고 했다면 제게 모실 생각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집을 팔라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나오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결국 남편은 실망만 안 주고 짐을 싸서 시골로 떠나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나간 후 집에 홀로 남아있으면서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맞는지 생각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부 생활은 끝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와 같이 살 집을 찾아가며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좋은 마음으로 편지를 남겼어요. 어머니와 아기와 좋은 시간을 보내며 괜히 돈을 아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며 나도 그동안 우리 집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 거의 해냈어요. 서류 마무리가 끝나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남편에게 우리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처음에는 아빠 친구가 될 것 같다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확정되기 전까지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는 반면 남편의 목소리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후에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배려하며 내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사 문제에 대해 스스로 처리할 것을 말하며 내가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을 믿고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입주 당일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그것도 짐을 들고 주인이 된 듯이 침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어색했고 이후로는 그녀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짐을 가지고 왔나 했고 최신 가전 제품을 새로 살 것이 더 낫다고 했어요. 또한 돈이 있는데도 용돈을 아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난감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베란다에서 딸과 손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과자 한 봉지를 철없이 먹고 들어오면서 아주 신이한 목소리로 다 서울이 좋긴 좋네 없는 게 없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엄마 나 그럼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사는 거야? 다시 집에 안 가도 돼 여기가 집이라니 하며 혼자 부글부글 속만 끓이며 여기저기 기웃대던 시댁 식구들을 이리 갈며 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등장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며 혼란에 빠졌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하고 내 동생이랑 조카랑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 우리 좁은 집 살면 적응돼서 둘이 살게 너무 크잖아.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 아닌데도 번니가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더라면 다시 봤어 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애까지 모시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집이 작아서 못했던 거라면서 이제 이만한 집 생겼으니 됐지 라며 집상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돈을 주면 노너 좋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 나는 그것이 빚장사가 되는 신우와 시어머니 목소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았지만 일단 남편과의 상황을 분명히 해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결정을 내리지? 그래서 나는 먼저 시댁 가족들에게 식사를 하러 와라고 말했어. 그중에는 밥값까지 얻어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어. 노너가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리 오빠 카드로 낼까? 근데 우리 서울에 온 기념으로 좀 근사한 것을 먹으러 가볼까? 못 먹은 것도 먹고 제대로 즐기는 것을 상상하며 왔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 그들이 내 돈까지 쪽지 빨아들이려 계획을 잘 세워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만 물어보기로 했어.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상의할 필요는 없어. 가족이면 이게 맞는 일이야? 그렇다. 그걸로 됐어.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그때 그랬다고 했었지. 우리 엄마 모시는 것도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했었지. 근데 이제 가능해진 거야? 말이 바뀌면 안 돼. 당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뱉은 말이 있어? 넌 내 집을 보니까 어머니 아들 같네. 속이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상황을 흘려보내는 아들 같아. 너도 가서 맛있게 밥이나 먹고 와. 나도 이제부턴 내 행동으로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을 뿐인데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서 그냥 마음을 넓게 가져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인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아빠에게 연락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SOS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신던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황급히 달려와서 도착하자마자 눈이 뒤집혀 시댁 인간들 짐을 밖으로 쓰레기 버리듯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집을 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아빠 이름으로 사게 되었는데 경매가 빨리 진행되어 아빠 친구분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빠 명의로 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빠는 시댁 식구들이 오면 전화하라는 엄청난 화를 내면서 검찰청에 누굴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발을 차고 가려는데 막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실망하게 되었던 순간이지만 시댁 식구들이 도착할 때는 저는 흔들림 없이 태도를 유지하며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 시댁 식구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요. 깜빡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해줬네요. 순간 모두가 일제히 제 입만 보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아빠 명의 집이거든요. 당신도 몰랐죠? 나만 하려니까 이것저것 막히는 게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빠가 내버리고 간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검찰청에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크게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검찰청에 아시는 분 만나러 갔다니까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검찰청에 있는데요. 이것들 그냥 싹 다 체포할 방법은 없대요. 그냥 주어 침입죄로 신고해버릴까요? 이 우레오이 동안의 이 현상의 강렬함 때문에 나는 가족들이 제 표정을 살살 보게 되었죠. 갑자기 전화기를 넘어 들리는 아빠의 호통치는 목소리에 그 인간들은 점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고요? 내게만 생겼잖아. 다시 거기로 가라고. 아니, 너 솔직히 아빠 집이라고 해도 여기는 너와 우리 아들이 살려고 산 집이잖아. 거기 좀 들어가서 피곤하게 다시 일을 만들지 않게? 이제 나는 이거 별로다. $300도 안 들어갈 때부터 이 현관에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만둘게.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돈 넣었다고 말 못하겠지? 아버지께서 더 수치를 당하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어두움이 아빠가 검찰청 다니면서 아주 많은 변호사 아시겠죠? 알았어. 그냥 가는 게 좋겠어. 빨리 짐 들고 나와. 이 아이도 같이 가야지. 이들을 두고 가면 어쩌냐고. 신발도 못 신고 갈라고. 남편은 아빠의 인맥을 잘 알았더니 겁에 질려서 먼저 도망쳤어. 정말 볼만한 건 없었어. 경찰서로 끌려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구경하다만 했지? 솔직히 남편은 날 속에다 이혼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 어떤 말로 발버둥 치려고 해도 소용없었어. 이혼 후 4개월 뒤 남편이 연락했어. 중요한 물건이 빠졌다며 3분 만들러 온다고. 이거 보고 오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말하면 내가 찾아보겠다. 다른 사람 집에 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 아, 그 USB 파일은 나에게는 지금 생명줄이고 유일한 돈줄일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상관없이 아무데나 날카롭게 던지니까 어디서 빠진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 이제는 양심까지 팔았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알면서도 그래? 영원히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면 밖에서 밥을 벌어가면서 살아. 제발, 정신 차려. 진짜 인간이 됐구나. 너,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들었더니 전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안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했고 협박죄와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당했어. 이전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원에도 못 가고 시골집에서 누워있는 걸로 알려져. 저희가 살던 때에는 좋았는데 이건 좀 호스피스 생활이었어. 그 사람들의 삶에서 아주 한 가지가 없어지고 끊임없이 몰락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걸 바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좋은 답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먼지를 털어내고 나만의 삶으로 돌아왔어.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록 제 이야기는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